네, 안녕하세요. 내일의 투자 소식입니다. 자, 6월 1일 엔비디아 GTC 타이베이 2026이 곧 있으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젠슨왕이 기조 연설에 나서면서 차세대 AI 전략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리고 그 일정을 마친 뒤 젠슨왕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번 방한 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LG 구광모 회장과의 단독 회동입니다. 세계 최고의 AI 칩 기업 수장이 한국에 와서 LG를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동에서 논의될 핵심 주제가 뭐냐? 단순히 반도체 납품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지컬 AI인데요. 자, 피지컬 AI가 뭔지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젠슨왕은 GTC 타이베이에서 피지컬 AI를 AI의 다음 챕터다 라고 직접 언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구글, 아마존, 테슬라 같은 빅테크들은 이미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피지컬 AI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젠슨왕이 LG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 흐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종목이 어디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피지컬 AI가 뭔지 모르시면 오늘 이야기의 절반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AI는요, 이 화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챗 GPT에 질문하면 텍스트로 답변하고 AI가 그림을 그리고 코드를 짜는 형태였죠. 그래서 디지털 세계 안에서만 움직이는 AI입니다. 근데 피지컬 AI는 좀 달라요.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요, 추론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AI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로봇이에요. 그래서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물류창고에서 짐을 나르고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로봇 안에 들어가는 AI가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그래서 젠슨왕이 CES 2026에서 직접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AI 다음 단계는 로봇공학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단계가 피지컬 AI다 라고요. 그런데 피지컬 AI가 왜 지금 갑자기 주목받느냐? 여기서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AI가 데이터 센터 서버 안에서 학습하고 추론하는 단계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AI를 현실 세계 몸통, 즉 로봇과 결합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결합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와 LG전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젠슨왕이 구광모 회장을 만나러 직접 한국에 오느냐? 여기서 업계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어요. 구광모 LG 회장과 젠슨왕이 피지컬 AI 동맹을 맺는다라고요.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번 만남을 두고 LG 로봇과 그리고 엔비디아 칩, 이 결합이 될 논의가 될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난달 젠슨왕의 딸인 메디슨 황 엔비디아 수석이사가 한국에 와서 류재철 엔젤전자 사장과 로보틱스 사업 협력을 이미 논의했습니다. 당시 LG 클로이드와 엔비디아 아이작을 결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라고 알려졌죠. 그래서 이번 구광모 회장과 젠슨왕의 이 만남은 그 실무 논의를 최고 경영진이 최종 조율하는 자리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그리고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도 논의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LG AI 연구원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서버를 기반으로 LG전자가 보유한 가전, 전장, 제조 공정 데이터를 학습시켜 이 로봇 능력을 고도화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엔비디아는 AI의 두뇌인 칩을 만들고요, LG는 AI의 몸통인 로봇과 제조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뇌와 로봇통이 결합하면 어떻게 되냐? 진짜 피지컬 AI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 조합이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이은 제2의 빅테크 동맹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LG와 엔비디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 전부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먼저 머스크 이야기를 해볼게요. 테슬라가 최근에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10년 넘게 테슬라의 상징이었던 모델 S와 모델 X 생산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제조 역량 전체를 3세대 옵티머스 양산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이제는 로봇 회사로 공식 전환을 선언한 거죠. 그리고 머스크가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페이스X 스타쉽에 옵티머스를 태워서 화성으로 보내겠다라고. 그래서 우주와 로봇을 동시에 움직이는 피지컬 AI의 가장 극단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설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두 회사의 기업 가치를 합치면 약 4,500조 원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합병이 AI, 로봇, 우주를 하나로 연결하는 초거대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딥마인드와 함께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 중이고 아마존은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디지 로봇을 물류창고에 이미 투입했으며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를 2028년 공장에 투입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신년회에서 한 말이 오늘 이야기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피지컬 AI로 중심이 이동할수록 자동차, 로봇 같은 움직이는 실체와 제조 공정 데이터의 가치는 희소성을 더할 것이다. 이는 빅테크 기업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우리만의 강력한 무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빅테크는 AI 소프트웨어에 강하지만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제조 기반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반도체와 제조업을 동시에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죠. 그래서 머스크가 로봇을 우주로 보내려 하고 빅테크 전체가 피지컬 AI를 향해 달려가는 지금 젠슨왕이 서울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서 한국 기업들이 피지컬 AI의 핵심 파트너로 재평가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전부 연결해보면 최근에 LG전자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LG 이노텍도 22% 급등 나왔고 LG U+도 19%가 올랐습니다. 젠슨왕 방한 뉴스 하나에 LG전자 그룹주 전체가 하루 만에 평균 22.8% 폭등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상승이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계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엔비디아와 LG 사이에 실무 단계 논의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최고 경영진 회동은 그걸 최종 조율하는 자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죠. 그래서 만약 이 회동에서 구체적인 협력 계획이 발표가 된다라면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 기대감으로 오른 주가에 실적이라는 근거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지컬 AI 협력이 본격화되면 수혜를 받는 기업이 LG 계열사에 국한되지가 않는 거예요. 로봇 구동 부품, 액추에이터, 감속기, 로봇 소프트웨어들 이 만드는 기업들 전체로 수혜가 퍼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GTC 타이베이에서 피지컬 AI 전략 발표가 나오고 젠슨왕이 한국을 방한해서 LG와 구체적인 동맹이 공식화된다면 지금 이 구간이 피지컬 AI 종목들을 담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볼 첫 번째 종목은 LG CNS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젠슨왕이 LG를 찾아오는 이유가 피지컬 AI의 동맹을 맺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그 동맹에서 LG그룹 전체 로봇 소프트웨어와 AI 플랫폼을 담당하는 기업이 바로 LG CNS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31.5% 급등, 그러니까 LG그룹 계열사 중에서 가장 강하게 반등을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 LG CNS가 불과 3주 전에 로봇 통합 플랫폼 피지컬 웍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수개월씩 걸리던 이 산업용 로봇의 현장 투입 기간을 단 1, 2개월로 단축하는 플랫폼이죠. 그리고 LG CNS CTO가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로봇 학습에 집중된 플랫폼이며 피지컬 웍스는 엔비디아 기술을 채용하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경쟁 관계가 아닌 엔비디아 기술을 기반으로 그 위에 이 LG CNS의 플랫폼이 올라가는 협업 구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젠슨왕이 피지컬 AI를 밀어붙일수록 엔비디아 기술을 실제 공장과 물류 현장에 연결하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LG CNS의 피지컬 웍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 화학, 배터리, 물류, 조선, 식품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개념 검증을 진행 중이고 추가 투자가 한 달 안에 발표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사업도 주목할 만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와 2035년까지 장기 코로케이션 계약을 체결했고 정부의 GPU 1.5만 장 규축을 사업을 앞두고 대규모 자원 수용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엔비디아 기술 기반 협업,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젠슨왕이 구광모 회장을 만나서 피지컬 AI 동맹을 공식화하면 LG CNS가 그 생태계 소프트웨어 허브로 재평가받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크게 하게 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매물을 던질, 매도 물량을 던질 개미들의 물량이 거의 털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전에 보시면 이 지점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죠. 그러면서 조정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저점을 올려가면서 결국엔 거래량을 동반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항대를 돌파하는 슈팅이 나와줄 수가 있었어요.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게 왜 중요하냐? 직전에 나온 이 상승분을 보면요. 그냥 나온 상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연속적으로 거의 몇 거래일, 7거래일 이상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그 상승분을 소화시키면서 나온 이런 슈팅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량이 더 들어오게 된다면
역시나 시장에 급등이 추가적으로 나와줄 수 있고 이 거래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보시면 수급을 보시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외인과 기관들이 흡수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기관의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국민연금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종목 지금 자리도 주목해 볼 만한데 다만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공략하게 된다면 고점 자리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와주면서 눌림목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 보시면 더욱더 확률 높게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가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준비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오늘의 대장 종목인데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우리가 단타적으로 접근하는 종목이 아니라 스윙적인 접근으로 그래서 좀 길게 들고 가더라도 단타 수익보다는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으로 발굴한 대장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직전 이 슈팅이 나왔을 때 이때를 보시면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물량이 좀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을 굳건히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현재 다시 그런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우상향으로 들어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거래량까지 한번 크게 터져주면 정말 크게 올라갈 종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저점 매수할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은 증권가 레포트에도 그리고 경제방송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종목이기에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종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자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글자 적어서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이 링크 클릭하고 나오는 설문조사 간단히 1분 정도만 참여하시면 제가 확인한 이후에 참여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우리가 종가 베팅 전략으로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 그리고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세력들이 한번 차익 실현한 매물들을 다시 매집한다라는 건요. 그만큼 상승 여력이 큰 종목이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급등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저점에서 종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셔도 되니까 전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대장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해보고 그 다음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LG CNS가 피지컬 AI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면 로보티즈는 그 피지컬 AI가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로보티즈가 단순한 부품 기업이 아니라는 게 이 회사의 진짜 포인트인데요. 로보티즈의 이 다이나믹 셀 액추에이터는 전 세계 연구 로봇 시장에서 사실상 표준처럼 쓰이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해외 배출 비중이 79%로 전 세계 연구소와 대학, 로봇 기업들이 로보티즈의 제품을 쓰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피지컬 AI의 대표 기업으로 거론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실제로 이 로보티즈의 제품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젠슨항이 피지컬 AI를 선언하고 LG전자가 휴머노이드 홈로봇 클로이드를 2028년 상용화하겠다라고 했고 테슬라 역시도 옵티머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로봇이 움직이려면 액추에이터가 필요하죠. 근데 그 로봇 한 대 액추에이터가 수십 개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미 이 방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매출이 389억 원, 영업이익이 33억 원으로 흑자의 전환에 성공했고요. 2026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이 전망됩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 주문량도 2025년 40만 개에서 2026년 100만 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즈베키스탄 신공장이 가동되면서 생산량 67%가 증가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젠슨왕이 방한을 해서 이 LG와 피지컬 AI 동맹을 발표하는 순간 시장의 시선이 피지컬 AI 부품 기업들로 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실제로 납품하고 있고 2026년 주문이 폭발하고 있는 로보티즈가 그 흐름에서 가장 앞줄에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SPG입니다. 로보티즈가 로봇의 근육인 액추에이터를 만든다면 SPG는 로봇의 관절인 이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감속기가 피지컬 AI 시대에 왜 핵심이 되는지 설명드려야 합니다. 로봇이 섬세하고 정밀하게 움직이려면 이 모터의 회전이 빠르고 느리고 이 강한 힘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감속기예요. 협동 로봇 하나에는 감속기가 6개 정도 들어가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셋은 25개에서 3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지컬 AI가 확산될수록 로봇이 늘어나고 로봇이 늘어날수록 감속기 수요가 구조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SPG는 33년 외길 감속기 전문 기업으로 SH 하모닉 감속기와 SRIV 감속기를 동시에 보유한 풀 라인업 전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만들 수 있는 국내 기업은 SPG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뉴스가 있는데 삼성 자산운용이 SPG의 지분 5.03% 신규 취득을 했습니다. 삼성이 SPG에 직접 돈을 넣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래 로봇 추진단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하면서 그 공급망으로 SPG를 낙점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테슬라가 모델 S, X를 단종하고 옵티머스 양산으로 전환했다라고 했고 LG전자가 2028년 휴머노이드 홈로봇을 출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로봇들이 전부 감속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시대가 현실이 될수록 SPG의 수조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흐름이죠. 그래서 젠슨왕이 방안을 해서 피지컬 AI 동맹을 공식화하면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LG CNS,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는 로보티즈, 감속기를 만드는 SPG, 이 세 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 종목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는 이 종목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근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재료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지 이 타점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 아무리 올라가는 종목이라도요.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매도하면요. 가격은 오르지만 나는 손해만 보는 그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모든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타점까지 같이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내일의 투자 소식 소통방에 입장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 방은 제가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운영하는 방이고요. 이 방에서는 장 시작 전부터 장 끝날 때까지 시장에 등장하는 실시간 재료나 뉴스들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관심 종목과 그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알려드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같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5월 29일 오전 9시 3분에 현대오토에버 종목을 내일의 투자 소식 소통방을 통해 공유를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후 15.75% 이상의 급등이 나와주게 됐고 이 종목 오늘 같은 경우 25%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5% 상승 중에 15%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소통방에 딱 던져놓은 게 아니죠. 5월 16일, 그러니까 29일 이전의 영상을 통해 현대오토에버 종목을 미리 공부해놨고 발굴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공부했던 종목에 대한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소통방을 통해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5월 28일에는 코치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이후 25%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 종목도 5월 28일 전인 5월 27일 영상을 통해서 공부해봤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소통방에 입장만 하고 계셔도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그러니까 27일에는 ICTK 17.64%, 26일에는 드림 시큐리티 11.94% 이렇게 매일매일 드리는 종목들로 인해서 수익을 꾸준히 쌓아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방에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방이기 때문에 꼭 한번 입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이 링크 클릭하시면요 100% 무료로 언제 어디서든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 방에는 꼭 입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계속 남아 계셔도 되니까 꼭 한번 입장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뿐만 아니라 단타로 뭐 10% 20%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들고 가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뭐 50% 100% 이런 수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의 대장 종목도 저희 구독자분들이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종목도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과 그리고 제가 소통방을 통해 드리는 단타 종목 이 두 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